이 회로의 총 어드미턴스 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 회로는 병렬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병렬 회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뭐죠? 콘덴서입니다. C 파라드라고 되어 있죠. 합성 오음의 값을 구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값들은 오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가 J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병렬이니까 병렬로 연결된 것의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질까요? 병렬로 연결된 것은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죠. 그래서 R과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R과 더하기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R과 곱하기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런 형태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복잡함을 간단하게 만들려면 분자 분모에다가 어떤 것을 곱해 주어서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분자 분모에 어떤 것을 곱해 주면 간단해질까요? 우리가 복잡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J오메가 C라고 하는 이것, 여기 있는 J오메가 C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뭔가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려면 분자 분모에 그것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걸까요? 여기에다가 J오메가 C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J오메가 C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1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J오메가 CR이 됩니다. 그리고요, 얘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집니다. 따라서 나머지를 적어보면 R이 남고요. 여기는 J오메가 CR이 되고요.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임피던스입니다. 단위가 뭐가 되죠? 오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잘 보면 이 회로의 총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드미턴스는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할까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다라고 하는 거죠. 역수. 역수라는 의미는 어떤 거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걸 역수라고 하는 겁니다. 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임피던스가 있다면 이것의 역수가 되는 것이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되는 걸 Y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드미턴스. Z분의 1이 어드미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주면 어드미턴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역수를 취한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R, J의 오메가 CR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단위가 모가 되는 어드미턴스가 된 겁니다. 이걸 찾아주면 돼요. 자, 얘는 더하기가 위에 있으니까요. R, J 오메가 CR 더하기 R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한 수학입니다. 식을 정리하는 거죠. 숫자로 주어지면 계산기로 계산해버리면 간단한데 숫자로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문자로 된 것은 약간씩 정리해줘야 합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걸 보기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거기에서 찾아내는데 여기 보면 R은 약분돼서 없어질 테니까요. R분의 1에 J오메가-C가 될 겁니다. 그러면 R분의 1이 들어가고요. J오메가-C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는 J오메가-C가 아닙니다. 여기도 J오메가-C가 아닙니다. 얘도 J오메가-C가 아닙니다. 분의 1이죠. J오메가-C가 되는 것은 얘가 J오메가-C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개해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임피던스를 알면 간단하게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드미턴스로 생각하면 얘를 역수치하고 얘를 역수치해주면 됩니다. 어드미턴스는 어드미턴스 1 더하기 어드미턴스 2다. 이렇게 될 때는 병렬입니다. 임피던스는 직렬일 때 임피던스 1 더하기 임피던스 2잖아요. 그런데 어드미턴스는 역수의 관계니까 병렬일 때 어드미턴스 1 더하기 어드미턴스 2예요. 여기는 저항의 어드미턴스, 저항의 역수는 R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J오메가 C분의 1의 리액턴스 X의 역수는 더하기 J의 오메가 C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면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드미턴스의 개념을 적용하면 조금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임피던스를 구하든 어드미턴스를 구하든 단위의 관계를 알면 우리는 몰라도 풀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드미턴스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저항의 역수인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 X의 역수인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A와 J의 B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저항의 역수가 실수니까 A가 될 것이고 J 오메가 C의 역수가 허수가 되니까 J의 B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A는 저항의 역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컨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컨덕턴스 G라고 이야기하고요.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B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셉턴스라고 부릅니다. 서셉턴스는 리액턴스 X의 역수입니다.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고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입니다.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저항이다 리액턴스다는 절대 답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A와 B에서 B는 무엇인가? 허수잖아요. 컨덕턴스가 저항의 역수라는 것은 대부분 알 겁니다. 합성 저항 구할 때 합성 컨덕턴스 구할 테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서셉턴스가 뭔지 몰라도 서셉턴스가 답이 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을 변형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식을 변형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기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 수식의 공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전기기사에서 제어공학 부분, 전기작약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숫자로 나오지 않고 문자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간단히 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간단히 하는 방법. 어떤 수가 있는데 1 더하기 2분의 1에 여기에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보이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를 없애버리면 간단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똑같은 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거예요.
이걸 곱해주는 거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요. 그러면 약분되어 버리면 원래 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전개하게 되면 없어지죠. 1이 남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한 번 더 전개해야겠죠.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전개를 하게 되면 2가 되고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이 되죠. 따라서 이것은 계산해 보면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식을 간단히 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을 얼마분의 1 더하기 얼마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더하기가 된 것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얘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자가 더하기가 되면 분모는 공통이잖아요. 분모는 공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게 그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얘가 3이 되는 거 변함이 없죠. 그런 겁니다. 수식의 변화가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것들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수식을 정리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문제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포인트,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입니다. 리액턴스 X의 역수는 서셉턴스입니다. 이런 서셉턴스나 컨덕턴스나 어드미턴스의 단위는 전부 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로 구하는 것은 옴이죠. 옴과 모의 차이 기억하십시오. 역수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모하고 똑같은 단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S로 표시하죠. 이것을 지멘스라고 합니다. 얘도 역수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멘스보다는 직관적으로 모라는 단위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이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렬로 연결된 회로는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쉽게 될 것이고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임피던스를 구하면 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문자로만 표시하게 되면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숫자가 되어버리면 계산기를 누르면 이 병렬 회로를 임피던스로 계산하던 병렬 회로를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던 똑같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오음의 법칙 적용하는 것만 그대로 똑같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때 어드미턴스라고 한다면 오음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음의 법칙은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오음분의 볼트다 라고 하는 게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오음의 역수에 볼트를 곱해준 거니까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모에다가 볼트를 곱해도 암페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위를 보세요. 이런 개념이 성립된다. 그래서 전류 I라는 것은 어드미턴스일 땐 YV가 되는 거고 전류 I라는 것은 임피던스일 때는 Z분의 V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성립합니다. 예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여기 리액턴스는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여기 리액턴스는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이렇게 리액턴스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병렬로 접속됐습니다. 그랬을 때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 모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세 개가 병렬이 되면 역수를 해주죠. 역수를 해주죠. 역수를 하죠. 그리고 역수를 하는 겁니다. 얘가 병렬에 대한 합성 오음을 계산하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도 리액턴스는 여기가 J가 됩니다.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는 여기가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오음 나옵니다.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면 이때는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그때는 뒤집어 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역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25에 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괄호 열고요. 5 허수를 한 다음에 괄호 닫고 분의 1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하기 괄호 열고요. 10인데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허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분의 1입니다. 누르면 0.04에 0.1 허수가 되네요. 마이너스가 되죠. 계산해보면 0.04에 마이너스 0.1 허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오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만 식을 적어 놓으면 답이 바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두 개는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실수고 여기는 허수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25분의 1이라는 얘기는 0.4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4가 될 수가 없습니다. 0.04가 되겠죠. 0.04입니다. 0.04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이 되는데요. 얘는 올라가면 마이너스 J, 얘는 올라가면 플러스 J가 되는데 플러스 J가 10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J가 5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J가 커요. 플러스 J보다 마이너스 J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게 답이고 플러스 값이 되는 건 답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누르지 않더라도 암산으로 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교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를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잘 보세요.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습니다. 요게 저항이고요. 요게 오음인데 코일이 있는 오음이죠. 3입니다. 그래서 얘는 3이긴 3인데 제2의 3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저항입니다. 병렬이죠. 이런 회로에 임피던스를 구하라,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임피던스라는 것은 4 더하기 j 의 3, 4 곱하기 j 의 3 이렇게 하면 얘가 임피던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뒤집어주면 그냥 어드미턴스예요. 이거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4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A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2A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류가 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요? 이 전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점을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 식이 하나 있죠.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KCL.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 보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4에다가
더하기 12를 하니까 17이다. 그러니까 얘가 답이다는 절대 아닙니다. 17이 답이 되는 경우는 직류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교류거든요. 그리고 교류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요 10이라는 전류가 90도 늦은 전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0도 지상입니다. 지상과 진상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코일은 저항보다 위상이 90도 늦은 전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O라는 전류는 이만큼 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90도 늦어서 12A가 흐르는 겁니다. 이 두 전류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2가 되는 거니까 5와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의 제곱에 12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걔는 쉽게 생각하면 12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12보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더 더해지는 거니까요. 계산기 없어도 돼요. 12보다 요만큼 더 더해질 테니까 12보다 작은 것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3이겠죠. 얘는 계산해보나 마나 13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린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A입니다. 높이가 B입니다. 그리고 빗변이 C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라면 여기도 A가 되어서 이 면적이 A제곱이 되는 것이 정사각형의 면적이죠. 그리고 여기가 B라면 여기도 B가 되어서 B제곱이 되는 겁니다.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 밑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 그리고 여기가 C니까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이 있어요. 정사각형의 면적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밑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이 있다면 여기 작은 정사각형 면적 두 개를 더한 것이 큰 정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작은 면적 두 개 더해준 것이 큰 면적이 된다. C제곱이라는 것이 A제곱, B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C라는 것은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A제곱, B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알면 빗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한 변의 길이를 모르면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에 대한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주면 B가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B를 구하고 B를 구하면 이항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얼마든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 5A와 90도 뒤진 12A가 있다면 5A와 12A의 합이 되는 이 전류는 5의 제곱에 12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는 빗변의 길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교류는 이런 위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만 있으면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저항이 아니라 유도 리액턴스나 용량 리액턴스가 있다면 반드시 위상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위상차, 이걸 우리는
임피던스 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드미턴스 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